예, 문 대통령은 작년과는 조금 달라진 경제정책 방향도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자회견장에는 내 삶이 달라집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는데 오늘은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그 디테일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청와대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 속에 담긴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기자회견문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경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 35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성장입니다. 29번 거론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각각 9번, 5번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이 되풀이됐는데 올해는 이 단어는 한 번만 나왔습니다. 대신 포용 성장이란 말이 반복됐습니다. 예. 자, 소득 주도 성장과 포용 성장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이 소득 주도 성장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려줘서 소비를 이끌어내는 식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그중 하나입니다. 포용 성장은 성장 쪽이 좀 더 강조된 걸로 보입니다. 그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동계뿐 아니라 재계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예, 이것 때문에 지난번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책의 노선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등에서 지난해와 달라진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방향 전환이라기보다는 속도 조절이라는 입장입니다.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고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간다는 기본적인 기조는 같다. 다만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선 우선 경제가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집권 초보다는 고려하겠다라는 정도로 풀이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부진이 뼈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부진했다.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조업 불경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그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서 혁신 성장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새로운 생산 라인을 설치한 게 얼마나 됐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마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한 이제는 새로운 생산 라인을 한국에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갈등도 중재하겠다고 했습니다. 카풀을 통해서 이렇게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4차 산업위기라는 이 속에서 경제사회 현실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도 그 옛날의 가치가 그대로 고집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 기조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도 보완할 점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노동계에도 열린 마음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들조차도 그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게 된다든지 또 다시 또 그것이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겪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JTBC 심수희입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 들어갔던 정치부의 안의근 기자와 함께 기자들의 질문과 대통령의 답변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의근 기자. 네. 물론 뭐 사전에 어떤 그 약속은 없이 바로 지목해서 질문하고 답변한 건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안의근 기자도 질문했다고 하던데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네, 잠깐 질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예. 영변 등 일정 지역의 비핵화를 먼저 진행을 한다든지 일부 몇 개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먼저 폐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미국은 그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부분적인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 같은 패키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해법을 물은 겁니다. 예. 답변이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직접 보시죠, 먼저. 예. 안희근 기자님이 뭐 방안을 다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그렇게 저도 뭐 설득하고 중재하겠습니다. 답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고요. 혹시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네, 재차 질문을 하니까 이게 양측이 해법을 몰라 그런 건 아니다.
결국은 불신 때문인데 곧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이 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그 북한의 과감한 조치, 또 미국의 상응 조치를 언급했는데 물론 늘 나오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그냥 일반론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계속 언급을 해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남북미 간 상호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론이라기보다는 뭔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암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자, 경제 관련 질문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있었을 법하고. 네, 특히 예. 온라인에서 특히 회자된 질문이 있었는데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예. 경제가 계속 하강 국면인데 그대로 정책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답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답변은 길지 않았는데요.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그 오히려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뭐 이미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뭐 이렇게 답을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뭐 아까 왜 안혜근 기자가 얘기할 때 이 질문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고 했는데 논란이 됐다고 했던가요? 아무튼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좀 질문 태도가 조금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그래서 질문 태도가 조금은 뭐 그 대통령에 대해서 좀 무례하게 좀 들릴 수도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예.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회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근데 뭐 과거에 지난 정부에서 뭐 봤습니다만은 대통령 앞에서 간담회였던가요? 다소곳이 손모으고 있었던 것보다는 그것과 비교한다면 이러한 것은 권위주의 정부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이제 동의할 수는 없다고는 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랄까요 좀 강한 톤의 답변 이렇게 나왔다고 봐야 되나요? 네, 역시 최근 강제징용 판결과 압류 승인 등 일본 정부가 민감해하는 걸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예. 오늘 대통령이 대개 외신 기자들에게는 특히 좀 유머를 섞어가면서 비교적 유연한 태도로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그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베 총리 등의 최근에 강경한 정치 공세성 발언을 겨냥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죠. 안혜근 기자였습니다. 인사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직 언론인을 참모로 청와대로 데려간 것에 대한 지적과 경제 관련 질문들이었는데 경제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일부 좋은 방향의 통계만 인용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은 MBC를 떠난 지 열흘도 안 돼 임명됐습니다.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임명 역시 한겨레를 그만둔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공정한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해 온 분들은 하나의 공공적인 그 어떤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를 개인에 대한 평가로 답한 겁니다. 지금 정부는 과거와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권한 유착 관계가 지금 정부는 저는 전혀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 그런데 해당 언론사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의 긍정 요인으로 가계 실질 소득이 오른 점을 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평균 소득은 늘었지만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야당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회견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국회 박소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하죠. 상당히 비판적인 논평을 냈더군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자유한국당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엄중한 민심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이다. 사람 중심 경제가 아닌 사람 닿는 경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밤성과 대안 없는 마이웨이 신년사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셀프 용비어 청가를 불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 누구도 포용하지 않는 경제 정책을 바꾸지 않는 대통령의 아집이 두렵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특검반 사태 등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 한국당은 회견 이후에 특검 법안을 발의했더군요. 네, 한국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과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김태우 수사관 개인 문제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야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볼 일이라며 특검 법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국회에서 박소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열죠? 예, 첫 키워드는 보이는 대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얘기인데요. 예. 모두 22명의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유독 외신 기자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예.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숫자인데요. 모두 5명의 외신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외신 기자들이 아무래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해당 질문이 많았고요. 또 한 기자는 국내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지난해는 모두 17명의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외신 기자 질문은 3명이었고요. 예.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외신 기자들이 공식적으로는 초청받지 못해서 13명의 기자 중 많이는 있지만 개별적으로 와서 외신 기자 1명이 예. 질문을 하기도 아예 안 했습니다. 불렀나요, 그때는? 외신 기자 클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초청하지 않아서 당시 ABC의 한국 지부장의 경우는 왜 우리는 초청하지 않냐라는 글을 트위터 등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자, 외신 기자 비중이 늘어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지금까지 국내 언론과는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다만 북한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외신과는 여러 번 인터뷰를 해서 아무래도 북한 비핵화 문제를 세계에 많이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외신 기자가 좀 더 친숙하고 그래서 눈에 띄었다는 해석도 있었는데요. 예. 제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외신 기자 비중이 이번에 좀 높았다. 따로 이유가 있냐라고 물으니까 일단 외신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손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본인이 해석을 했습니다. 자리도 앞자리에 많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보면 우측에 외신 기자 블록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크게 이제 3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진 질문 중에 마지막 국내 정치 사회에 대한 질문에 그 섹션에 손든 것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면 이쪽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 앞에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질문을 했었고요. 예, 예. 국내 정치 문제인데 여러 명의 외신 기자들이 저요. 아, 물론 그러네요. 한국말로는 안 했겠지만요. 그렇게 손을 들었고 그래서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이 국내에 관심이 많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외신도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외신 저 가운데 있는 분 예. 예, 물론 NH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은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겠죠. 일단 문 대통령 눈에 띄는 대로 보이는 대로 질문을 하고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질문자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줄에 있는 기자는 거의 대부분 질문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중앙종합일간지 기자의 질문 숫자가 1명밖에 없었는데 예. 앞줄에 앉은 중앙종합일간지 기자는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그 자리는 선착순인가요? 아까 외신 기자들은 블록이 따로 있었다고 했고. 예. 예. 외신 기자 블록만 따로 있었고요. 자리는 모두 선착순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기자들의 춘추관에서 여민관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버스의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빨리 갔을 경우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모두들 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자리가 더 유리하다면. 안희근 기자는 버스 뒷자리에 앉았었는데 버스에 내린 뒤에 뛰어서 앞자리를 그런가요?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질문은 아무튼 했으니까요. 예.